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박춘태입니다. 이곳 계절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요즘 늦은 봄입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 편입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뉴질랜드도 요즘 경보 2단계 또는 3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은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K 종이접기 또한 신한류 창출의 일환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기반하여 본 강연에서는 K 종이접기의 세계화와 종이접기 활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먼저 최근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K 종이접기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K 종이접기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소재의 변화를 이끈 종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는 종이는 약하다라는 우려와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꾼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이 접기의 활용을 살펴보겠는데, 사실 다양한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측면, 즉 건축, 건강, 그리고 과학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는 K종이접기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K종이접기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종이접기의 특징은 창조와 통합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중적인 놀이 또는 시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종이접기의 글로벌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K종이접기는 21세기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실로 종이접기가 건축, 건강, 과학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 적용돼 그야말로 세상을 구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K종이접기는 그동안 한국적인 콘텐츠에다가 글로벌 감각을 가미해 우리 문화예술 산업의 지평을 열어옴으로써 종이접기의 대중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 학교는 물론 해외 지역사회까지 보급됨으로써 새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 현지국에서 대한민국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종이가 소재로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로부터 종이는 약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이는 어떻습니까? 건축 구조물에 쓰일 만큼 건축 소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종이가
강도, 내화성, 내구성, 단열, 내수성 등이 우수하고 튼튼하여 혁명적 소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골판지보다 밀도가 높고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종이의 가공 방법이 관건인데 특수 압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집 구조물의 경우 1제곱미터당 약 200톤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화성에 견디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의 구조를 만들면 좋을까요? 역시 벌집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려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 번지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또 친환경적이어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종이는 주거 문제 해결의 총화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만든 건축물 성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이는 1993년에 공식 건축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기둥이 콘크리트 기둥이 받치는 하중의 80%에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 접기를 활용하되 원통형으로 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가능합니다.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 햇볕을 쬐면 종이관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구성하는 내부 섬유질의 구조 일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종이로 만든 건축물의 평균 수명이 무려 50년 정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종이 접기를 활용하는 분야는 무척 다양해져서 이 엄청난 기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건축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델포트 공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얀 토르테니와 우트 코모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두 학생이 주구용 텐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이 주구용 텐트는 골판지로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그들은 골판지 텐트를 만들었을까요? 이 2명의 학생은 어느 날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많은 팝업 텐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팝업 텐트가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과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공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이 두 학생은 주목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심한 것은 텐트의 소재를 골판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골판지 사용이 환경 파괴의 주범인 폐자재를 최소한 발생한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용 텐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이 건축물도 근래 들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자 종이집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1995년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종이를 사용해서 통나무 집처럼 종이집을 만들었습니다. 2011년 2월 22일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6.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크라이스트 처치의 명물이었던 대성당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종이 성당을 짓게 되었는데 50년 정도 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 사진을 보십시오. 골판지로 만든 텐트입니다. 네덜란드 델포트 공대생인 얀 포르테이니와 우트 코머가 고안한 것입니다. 이 골판지는 자체의 중량의 4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의 모습으로 왼쪽 사진은 2011년 2월 22일 지진으로 붕괴된 대성당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진 발생 후 종이로 건축 중인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이번 사진은 종이로 완공된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사진입니다. 50년간 가능할 만큼 아주 튼튼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종이 성당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이는 사진은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을 위해서 종이로 지은 임시주택입니다. 이 다른 말로는 종이 로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종이 접기 활용 가운데서 건강에 미치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 또는 초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인구 비율이 16%로 6명 중 1명이 고령인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치매 환자가 약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겁니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뇌 기능 및 손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손의 사용 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종이접기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동영상을 통해 종이접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이 뇌의 기능 저하 및 퇴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 세포의 연결망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는 연결망이 촘촘하면 뇌가 건강하기에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면에서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동작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자극을 주거나 운동을 하면 당연히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종이 접기는 뇌에 의식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손 운동을 통순하는 곳이 대뇌입니다. 여기서 손을 관장하는 부분이 전체의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이 접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대뇌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삶을 구현하며 고령화 사회의 적인 치매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과학 면에서 종이 접기의 활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종이 접기의 활용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곤충이 날개를 펼칠 때와 접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무려 9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과학자들은 소형 태양 전지판을 만드는 데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7m 내지 3.3m 길이의 소형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려 25m 내지 30m까지 펼칠 수 있었습니다. 큰 부피를 줄이고 쉽게 접고 펼치는 동시에 탄성 기능까지 가미한 우주 정거장의 태양 전지판이 종이 접기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음 로봇의 활용도도 엄청납니다. 산업용은 물론 의료용으로서의 로봇은 상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수술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의료용 로봇에 융합된 종이 접기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보이는 사진은 이 두 장으로 뉴질랜드 목초지에서 양머리를 하는 로봇개와 진짜 개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진짜 개처럼 움직이는 로봇개인 이 스팟입니다. 이 스팟은 언덕을 오르내리고 또 땅에서 구르기도 합니다. 이 발이 4개라서 양들이 보기에 마치 진짜 개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적외선 카메라, 매핑 기술, 센서 등을 부착하고 있기에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 보더 콜리라는 양머리 개로서 이 대단히 영리한 개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아서 개 한 마리 가격이 무려 40만 불까지 한다고 합니다. 로봇개인 이 스팟 역시 이 종이 접기를 만들어서 활용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이 로봇개를 공원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공원을 돌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한답니다. 참 신기한 로봇입니다. 오늘날 이 소프트웨어의 힘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력의 원천임을 실감케 합니다. K종이 접기의 유래는 이 삼국시대부터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종이 접기의 종주국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외에서는 오리가미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K 종이 접기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습니다. 우선 문화 상대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 접변으로 K 종이 접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문화의 혼성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문화 충격 또는 문화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K종이 접기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과 사회를 구현하는 아이콘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인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셋째, 권역별, 국가별, 학습자별,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K종이 접기의 관심도 및 흥미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와 같은 방안들이 선순환적으로 실행된다면 K종이 접기가 세계인들의 열정과 관심을 더욱 끌어들여 한류 광풍과 문화 강국을 선도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